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로고 브랜드 더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 저기 안 들어왔네. 자, 오늘도 양이 꽤 많네요. 자, 동그리는 어, 색의 변화가 심한 글씨죠. 그래서 디귿은 두껍게 쓰고 다른 색들은 약간 좀 귀엽게 쓴다. 말 그대로 동그리의 느낌을 살려서 리을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 아주 귀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이런 이응들을 너무 크게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이 이 동글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동글이 동그랗다 생각하니까 이런 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딤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뭔가 담백하게, 그리고 채자에서 자 이쪽 획을 먼저 쓰고 이걸 약간 내리고, 애자에는 좀 넓게 항상 잡아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문을 딱 붙이면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이에요. 자, 땅콩 강정. 이 땅콩이라는 글씨가 은근히 쓰기 어려워요. 이게 땅자와 콩자의 글씨 구조가 달라서, 음, 오늘 이 땅콩이란 글씨를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이따가 이제 그 왜 썼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땅콩, 쌍디귿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긋나게 쓴다는 거. 어긋나게. 어긋나게 쓰는데, 여기 교재는 다음번 글씨, 다음 저 두 번째 디귿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렇게 쓰는 것보다 두 번째 디귿을 약간 위로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디귿 약간 뒤에 걸 오히려 올려가지고 모음을 쓰고 여기에 이응이 들어와야 구조가 좋아져요. 그래서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썼는데, 자, 그 다음에 콩자는 많이 올렸어 가지고 이 획들이 불편하지 않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아, 키역 이런 게 다 부딪힌다고.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구조가 아예 떨어뜨린다고 그럴까. 그냥 떨어뜨리면 또 이 모듬이 안 되고. 그래서 땅콩, 자, 강자 붙이고, 그리고 또 정자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은 아주 기본적인 구조지만 이렇게 모양이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땅자가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 땅, 땅콩. 땅거미. 예.
깜깜하지. 땅 강아지. 땅 강. 자, 어쨌든 쌍디귿에 받침이 있을 경우는 두 번째 디귿을 올려 쓴다. 네. 여기 뭐 예를 들어 땅이 아니라 뭐 딱 또는 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딸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음, 어쨌든 딸, 땅 강아지. 자, 땅 디귿 올려 쓰고 여기다가 이응을 넣고 강자 이렇게 강 기역을 길게 쓰고 모음을 짧게 잡고 받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면은 구조가 좋죠. 입장시켜달래요. 네, 입장해 드렸어요. 자, 떡꼬치는 약간 비껴 쓰듯이 저것도 저거는 근데 어자가 있기 때문에 자, 저거는 그냥 나란히 쓴 경우죠. 여기 이 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역을 이렇게 날렵하게 그다음에 쌍기역 어긋나게 쓴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치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런 게 꼭 뭐 원칙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약간 올려 쓸 수도 있고 기억이 그러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죠. 쌍기역도 앞에 거보다 뒤에 거를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나란히 쓰는 거는 조금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이 교재도 좀 나란히 쓰긴 썼는데 자, 떡자가 들어가는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어, 어렵죠, 그거. 자, 떡, 복자가 싹 한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떡볶이. 이 복자만 따로 떨어뜨리는 게 되게 불편하네요, 구조가. 그러면 다시 써봐야 되겠죠? 떡. 이때는 쌍기역 때문에 이거를 비읍을 좀 넓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때는 이걸 어긋나게 쓸 수는 없고 길이를 좀 다르게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 먹고 싶네. 근데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기역. 야, 이런 건 되게 불편한 거죠. 예? 이럴 때는 자, 이럴 때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주 보기 싫은 구조죠.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쌍디귿 떡자의 쌍디귿은 아주 이게 두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그냥 귀엽게 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붙여 있고 이렇게 쓰면 이제 구별이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획이 하나씩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어떤 로고든 간에. 그 다음에 자 또래오래 여기도 쌍디귿이 또 들어있죠. 자 어긋나게 쓰고 오자가 이렇게 걸리게 하고 리을 부드럽게 하고 오자에서 좀 특이하게 썼죠. 이렇게
이걸 제가 기업 이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요. 어, 또 자가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나? 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이게 브랜드라고 하면 그냥 또 만나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네. 또 만나. 우리 예전에 저 아이스크림 중에 싸만코라고 있었죠. 네. 싸만코. 근데 우리 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특히 이 콧물을 흘려요. 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같아. 비염인 것 같아, 비염. 그 맨날 훌쩍거리고 다녀. 그래서 그분 별명이 싸만코예요. 왜 그런지 알죠? 예? 그 거꾸로 하면은 코만 싸잖아, 그죠? 그래서 별명이 그랬어요. 응. 자, 또 만나.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재미가 없죠, 뭔가. 자, 얘기했듯이 저럴 때는 뭔가 이 글씨에서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여길 점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노멀하게 쓰는 경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로고 브랜드는 이 몇 글자 내에서 아주 임팩트 있게 쓴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뚜레쥬르 우리 뭐 유명한 빵집. 전에 얘기했었나? 우리 저 응답하라 1997인가 1998인가 거기에서 그 시대에 아마 저 뚜레쥬르가 처음 들어왔었나 봐.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그 어떻게 말하냐면 또우레스 저우레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우레스 저우레스 이게 뚜레쥬르가 이게 프랑스 발음인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식 발음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또우레스 저우레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 말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제2 외국어 제가 불어 배우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자, 이것도 이거는 밑에 받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이 아래로 내려왔죠. 이렇게. 음. 그리고 레자 이렇게 붙이고 주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빵집 느낌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저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락앤락. 자, 저거는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거는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요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 이렇게 쓰고 여기도 리을하고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듯이 이렇게 다시 락자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게 약간 흘림인데 그런 요소를 넣은 거예요. 앞에하고는 좀 다르게 썼는데 흘려 들어오듯이 꼭 뭐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근데 이게 리을이 이렇게 정확하게 꺾임이 있게 리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리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건 리을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 리을 쓸 때 네, 선생님 그 북방향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어, 보이나요? 아니, 더 크게 써볼까요? 자, 여러 가지 그러면 리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각지게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또 부드럽게 쓸 때, 또 이렇게 쓸 때,
또 어떤 게 좋을까? 음,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단어를 쓰는 게 좋겠네. 앞에서 뭐 저 룰루랄라 이런 거 썼나요? 아니요. 자, 그럼 지금 잘 보세요. 룰, 루, 리을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또 뭐 할렐루야. 근데 이 리을이 참 맵쉽게 쓰기 어렵죠? 네. 네. 글귀가 다 달라지다. 예,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라일락. 네, 라일락. 또 헐레벌떡. 또 갈릴레오. 리을이 아주 기본형이 우리가 이제 그냥 정직하게 쓸 땐 이렇게 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정확한 가로와 정확한 세로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활자나 오리지널 폰본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고 사실은 이게 묘한 각도예요. 묘한 각도. 그래서 잘 보면은 각도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터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쓸 때 잘 보면은 요런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붓이 떨어지는 듯 다 가고 떨어지는 듯 가고 이렇게 써요. 이걸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좀 차이일 수가 있어요. 자, 약간 느리게 쓴다면 붓이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한 번에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쓴다. 미애 씨는 감기 심하게 들었나 봐요. 안 들리는데. 예. 아무튼 예. 자, 내일 모레. 자, 내자 쓸 때 이 안을 너무 넓게 쓰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좋아요. 음.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공간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게 길어지면 많이 차지하는 거고. 이거 내자 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와 여기가 거의 같은 공간을 유지하는 게 보기가 좋다고. 그래서 모음을 좀 크게 잡았어요. 그런데 보통 그냥 쓰면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쓴다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영어 LH를 쓰듯이 LH. LH 공사가 어디예요? LH 공. 주택. 주택공사죠? 그래서 저기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LH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재밌는 게 그 탈북자들 그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못 읽어가지고 내 아파트 그래요. 재밌죠? 내 아파트. 네. 어, 네. 진짜 재밌는. 나 이거 뭐 그, 예.
말이 맞죠, 뭐. 거기 아파트 줬으니까 내 아파트가 맞긴 맞지. 자, 그래서 내일 모레라는 걸 쓸 때 조금 가볍게 쓴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쓰고, 일자, 동그라미 작게 쓰고, 모자, 미음도 작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되죠. 던킨 도너츠. 자, 교재는 그냥 좀 가볍게 쓴 던킨 도너츠인데,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던킨 도너츠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잖아요, 저 도너츠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두툼하게 써서, 이렇게 획을 두툼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던킨 도너츠, 이 앞에 거 먼저 걸 보면은,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얼핏 보면 그냥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는 모든 획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의 이게 어떤 스킬이에요, 스킬. 이렇게 쓰면 되게 글씨가 귀여워져요. 획을 다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써볼까? 브랜드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사시통통. 파시통통? 팥 얘기하는 거죠, 팥. 파, 근데 그냥 그- 소리 나는 데 예, 예, 예. 그럼 피읍도 이렇게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시옷도 살짝 떨어뜨리고, 티귿도 이 안쪽에 떨어지고, 요것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 겹치는 경우는 뭔가 조금 다르게 써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썼네. 자, 이렇게 획들을 다 떨어뜨리면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연결되는 네. 것보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어요. 자, 다른 느낌이죠? 네. 음. 그래서 약간 무슨 애들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획을 띄어서 쓰는 거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름도 이렇게 써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건 아니고, 아까 땅콩 같은 경우도 디귿, 디귿, 이렇게 여기를 떨어뜨리고, 이응 떨어뜨리고, 콩자에서도 여기 이렇게 다 떨어뜨리면은 잘, 잘 못 썼네. 귀여워. 귀여워요. 좀 네.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이게 하나의 스킬이다.
자, 족발치킨 저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쓴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근데 비읍은 그냥 하나로 해야 돼요. 비읍은 이걸 떨어뜨리면 엉성해져.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 키읔에 속에 있는 거 떨어뜨리고 자, 그렇지만 이 족발을 이렇게 쓰면 너무 애들만 먹을 것 같은 생각이네. 자, 그래서 족발은 족발답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막걸리 카노. 근데 이제 떼어서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막걸리 카노를 한번 잘 보면 많이 떼어서 쓴다면 좋네. 자, 카 막걸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막걸라가가 돼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그런 방법이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건 아니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 쓰고 카에다가 이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카에다 붙여야 된다고. 떨어지면은 라가 된다. 가독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막걸리 카노는 뭐 막걸리와 아메리카노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드는 건데 저런 건 어떻게 써야 좋을까? 저 답이 좀 이게 어떤 그 느낌이 없으면 글씨가 안 써져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에서 뭐 커피 냄새가 난다. 뭐 자, 그런 느낌으로 자, 그다음에 맛있는 참 상당히 흘려 쓴 느낌인데 자, 여기 쌍시옷을 보면은 교재에는 요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거죠. 이렇게. 이때도 여기가 이렇게 나란히 되지 않도록 쓰는 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게 쓰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음. 이게 재밌죠?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시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맘스터치. 자, 이 맘이라는 글자에서 뭔가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맘맘이야. 자, 미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 미음을 이렇게 미음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 이걸 좀 크게 하는 경우, 작게 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크게 쓴 거고, 자, 맘마미아를 앞에 미음은 작게 쓰고, 여기 거를 받침을 크게 쓰는 경우, 꼭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미음을 여기 넣고, 이렇게 쓰고, 다시 여기는 길쭉한 미음을 쓰고, 자, 이렇게 썼어요. 이 미음들이 다 제각각이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렇게 미음을 이게 반대로 거꾸로 얇게 써가지고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요런 미음들. 이거는 미음들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강조가 된. 여기 좀 떨어져야 되겠네. 자, 이러면은 이건 미음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 덩어리 같은 자, 그런 미음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흘렸을 때 아주 자, 이 마음자가 참 어려워. 그 받침이 없고 계속 이렇게 되면 저기 멋이 없는 글씨가 된다. 어찌됐든 자, 선생님, 네, 마음속 마이홈 교재에 있던데 그거 한번 써주시면 네네네. 마음속 마이홈. 자, 마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조금 경직된 이런 글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응.
제가 아주 맛동산, 꿀꽈배기 막 이런 거 그냥 아주 매니아였었는데 저런 걸 많이 먹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먹으면 큰일 나. 근데 가끔 먹고 싶어가지고 꿀꽈배기 한 봉지 사다 먹고는 다 토하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먹으면 그냥 독이야, 독. 아우, 그 무서운 과자들 그렇게 먹어댔으니.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 과자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설탕 들어간 거, 조금만 들어간 거 먹어도 다 토해요. 맨날 풀만 먹고 삽니다, 지금. 참 맛있는데. 아, 참. 자, 이게 글씨가 사뿐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렇게. 자, 맛자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 뭐 있을까요? 맛, 게맛살. 또 뭐가 있을까? 그 본죽 말고 맛갈 참죽이라고 혹시 아세요? 맛갈 참죽. 맛갈 참죽이라는 이 회사의 그 광고 문구 이런 거 다 제가 써줬어요. 음, 저는 그 써주고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가 죽을 사왔는데 그 이 쇼핑백에 보니까 제 글씨가 크게 있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아, 이건 내가 썼지. 이래. 자, 이렇게 맛자 쓸 수 있고요. 자, 리복.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저건 흘려 쓰는 거라 사실 이게 흘려 쓰기가 잘 안 되면은 저렇게 날렵하게 쓰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이건 이거대로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처음 TV 광고 나왔을 때 참 멋있었는데. 이렇게. 교재 잘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단어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계속 미음 위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맑은 물, 글씨에서 정말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이 획들이 이렇게 사뿐사뿐하게 맑게 느껴지게 맑은 물, 뭐 생수 이러면 되겠네. 생수.
생수. 맑다. 말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맑고, 맑고, 음. 맑고 고운. 뭐가 있죠, 이거? 무슨, 피부과. 맑고 고운 뭐야? 피부과. 예? 맑고 고운? 못 들었어요. 영창 피아노. 아, 영탁피아노. 맑은 소리. 아, 네. 맑고 음, 고운 소리. 맑고 고운 소리 하고, 자, 영창피아노. 영창피아노는 그냥 좀 다르게. 요게 이제 어떤 슬로건으로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 하여튼 맑은 느낌이 나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맨도롱은 미음을 좀 특이하게 썼죠. 저거는 이렇게 올라와서 밑에를 크게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디귿은 의도적으로 길게 뽑고 롱자도 길게 해서 이렇게 아주 위트가 있게. 이게 무슨 뭐 제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미음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말인데 무슨 단어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런 게 저 미음 이 표현을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뭘 하나 써볼까? 맨자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네, 맨드라미, 맨투맨. 야, 저런 방식으로 한번 써보면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미음만 해야 좋아요. 뒤에 것까지 하면 보기 안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맨투맨. 맨투맨은 이 방식이 어울리진 않지만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뒤에까지 한번 해보죠. 예전에 맨소레담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네, 있어요. 맨손에도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재밌게 미음을 쓸 수가 있고 그 밑에 멕시카나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도 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술이 나왔네. 이 명작이란 단어를 오래전에 그 홍삼, 음료에 제가 써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써주고 나서 그거 홍삼액 이게 병에 들은 건데 명작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좀 하나 좀 달라 그랬더니 그 한 병 요만한 게 38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비싸냐고. 그리고 케이스만 주더라고. 그래서 참 야속하대. 예, 야박하네. 예. 자, 명작은 여러 형태, 일단 이 탁주를 빼고 명작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저 작자에서 기억을 아주 힘차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 글씨는. 그리고 제가 썼던 거는 어 약간 이게 비껴서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아주 이렇게 내렸던 기억이 나. 그리고 여기 저기 이제 한자로 아마 명작을 썼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서 되게 아주 괜찮은 제품이었었는데 아쉽게도 먹어보지는 못했던.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탁주가 있으니까 이건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탁자. 자, 교재보다 더 강하게. 자, 여기서 기억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짧게. 이러면 아주 구성이 좋지요. 명작은 뭐 흘려 써도 좋고. 멸치 스낵은 멸치라는 이 생선은 어쨌든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분, 붓을 이렇게 살짝 하고 리을도 이렇게 사뿐하게 이렇게 써서 붓끝으로 이거는 붓끝으로 살짝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예. 가벼운 느낌 아시겠죠? 아주 가볍게. 가벼운 게 또 뭐가 있을까? 가벼운 몸무게. 자, 이렇게 사뿐하게 쓰는 방법. 붓것으로 라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명문 제과. 이거는 미음을 좀 이렇게 두툼하게 하고 나머지를 약간 좀 고풍스러운 오래된 회사의 느낌, 전통이 있는 것 같은 약간은 우리 실용판본의 느낌으로 자, 이렇게 명문 자 이렇게 이런 전통 오래된 느낌이 든 표현은 이런 게 좋고요. 그 오래된 그 빵집 중에 태극당이라고 있죠. 네. 태극당.
그런 것도 약간 저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몽실통통도 약간 가벼운 듯. 이게 이제 획이 많으니까 쓰기가 아주 어려운데, 자, 화분하게 쓰면서 쉴자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써야 돼요. 쉴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고 리을이 이렇게 들어가서 쓰고 통자 위에서부터 쓰고 자, 다시 약간 어긋나게 쓰는 게 좋고요. 별로 어긋나지 않았네. 예. 자, 이렇게 썼는데 통자에서 좀 특이하게 썼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음이 바로 나오는 이렇게 약간의 흘림의 형태가 들어간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에듀 자 미음을 약간 평평하게 써가지고 모음을 가볍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교육 관련 앱이나 이런 데 적당한 그런 표현이죠. 자, 잡음이 많이 들어와요. 잡음이 뭐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 조금 정리 좀 해주세요. 저 마이크 옆에 이 바삭거리는 뭐가 있나 봐요. 되게 하선지 소리예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음, 하선지 들고 하는 소리가 제가 음, 핸드폰으로 보니까 어, 하선지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바스락. 네. 하실 때는 그냥 마이크 켜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 자, 3자는 저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아주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쓰고 자, 미음을 약간 넓게 잡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쓸 때도 있겠죠. 또 쓰기 참 좋은 글씨.
3이라는 소주가 있죠. 자, 묵사발이라고 썼는데, 예전에 그 글씨 쓰는 사람들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모임 이름을 묵사발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한자를 잘 보면, 먹묵자, 아, 네, 먹묵자, 생각사자, 펼칠 발자, 이렇게 해서, 먹으로 생각을 펼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묵사발 만들었는데, 묵사발 됐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흘렸었죠? 이렇게. 자, 이 흘려 쓰는 거는 뭐 나중에 또 흘림 수업에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저, 이게 어디에 뭐 써먹을 이런 글씨는 아닌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미숫가루. 뭐, 특별하게 이렇게 느낌 있게 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바른 먹거리. 가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숫, 뭐가 있을까요? 숫자 놀이. 뭐, 자, 이 우에서 이렇게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이때 이제, 야, 우자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 시옷이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그러죠? 제일 안 좋은 게 이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뒤에 글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시옷을 앞에 놓을 수도 있고 뒤에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뒤에 글자가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아웃? 네, 아웃 한번 써볼게요. 자, 이때는 여기가 낫겠죠? 그죠? 이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네. 네. 근데 웃음소리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음자가 여기 들어오기가 편하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요것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발음 먹거리. 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런 거는 약간 장체 스타일로 썼고 어쨌든 기억이 있을 때는 기억은 어쨌든 살려서 특징이 좀 있게 하고 다른 거는 특색이 없는 글씨들 이렇게. 그 다음에 밥 막걸리.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비읍을 매우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했고 막걸리가 이렇게 뒤에 들어가게 약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막걸리가 계속 나오네. 자, 배다리 저것도 저건 이제 피라벨 차를 좀 둬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걸자에서 리을을 뒤집었죠. 이렇게. 리을은 가끔 이렇게 뒤집어 써서 이렇게 위트 있게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때나 막 저기 저걸 하면 안 돼. 네. 요게 잘 쓰여진 게 어떤 거냐면은 아마 옛날 영화 중에 웰컴. 어 아주 센스 있으시네. 이야 대단하다. 했었어요. 그랬나요? 제가 하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자 이때 여기 골자에서 했나 여기서 했나 아무튼 하나의 리을은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배감 생 막걸리. 자 백자에서도 기역을 여기서 힘주고 짧게 끊었죠. 그 다음에 미음을 넓게 잡고 자 한자를 넣었어요. 생. 이 한자가 들어갈 때는 한자가 특색이 있어서 아주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한글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이 묻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묻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다면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겠죠. 자 버터링 이것도 뭐 흔히 있는 거. 이 비읍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요건 이제 이 POP 글씨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비읍을 그 길게 잡고 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쓴 건데 이 터자가 참 구조가 어려워요. 예. 터자는 이미 가운데 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와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이 획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이쁘게 써야지 뭐. 한글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위대한 한글을 감히 뭐 탓할 수는 없고 내가 알아서 잘 써야지. 어? 다 썼네? 다 썼구나. 자, 썼습니다. 아까 아이고 다리야. 저 과제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작업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 NC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어린이집을 뭐 한다는데 시안을 넣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일단은 넣었어요. 200만 원짜리. 어, 요- 요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하나예요. 항상 이제 할 때는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네거티브를 같이 항상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반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예요. 한 페이지에. 그래서 잘 보면 아, 동글동글한 거. 뭔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각지게. 사실 이건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글씨 드로잉으로 한 거예요. 스케치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붓으로 쓴 거고. 아까 우자 얘기했죠?
옷자. 네. 네. 그때 시옷이 저쪽으로 가고, 아웃 할 때는 이쪽으로 이런 이렇게 있고, 요거는 요거보다는 요건 조금 가볍게, 네. 요건 조금 무게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돼야 되는데 귀여워요. 오늘 마침 브랜드 수업이니까 이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네.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되면은 언제 한번 모여서 제가 밥 살게요. 할게요. 이런 됐으면 좋겠네. 예. 자,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서 배운 그 특성들을 나름 다 살렸어요. 뭐 일일이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배운 그 느낌들을 조금씩 이렇게 살려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실무에서는 실무는 훨씬 더 까다롭고 이 보는 눈들이 날카롭고 또 그리고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붓으로 쓱 쓰는 걸로 끝나질 않고 물론 이제 이건 뭐 포토샵으로 좀 다듬고 이런 거 다 거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딱 봤을 때 아주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임팩트 있게 딱 들어와야 돼. 그러기에는 아직 좀 경험들이 아직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 브랜드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필기형 이런 노트 필기형 그런 캘리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캘리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일이 되도록 하고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한 그 어떤 기술이나 기법을 가져야지 노트 필기하듯이 엽서에 쓰듯이 그런 거야 뭐 그 잘 읽히게 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분야를 구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쪽의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네. 이렇게 브랜드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나 이런 게가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근 씨 학교는 이 브랜드 수업만 따로 해요. 별도로. 근데 상당히 전문가들이 들어온다고. 이 패키지 디자이너나 이런 브랜드 디자이너, 뭐 타이포그래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수업을 들어요. 이건 사실 딱 2주짜리로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 교재는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여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2주 했지만 사실상 맛보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도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지나가다가 뭐 음식점이든 뭐 상품이든 간에 글씨가 이 브랜드가 있으면 대부분 캘리가 많이 있죠.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무조건 재작업을 해보세요. 무조건 재작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보다는 좀 세련되게 하여튼 써보는 거죠. 또 하는 가지는 뭐냐면 상호든 뭐든 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활자로 돼 있는 거 그것도 활자보다는 캘리가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토샵을 혹시 할 줄 알면은 간판 사진을 찍어서 거기는 글씨 없애버리고 내 글씨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본다거나 그러면 느낌이 확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훈련을 좀 계속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쓴 것을 뭐 무슨 저작권에 뭐 걸릴 문제가 아닐 정도라면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서 한번 평가도 받아보고 그리고 은근슬쩍 제가 옛날에 했던 기법인데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받아서 한 것처럼. 그러면서 좀 거짓말을 좀 써놓는 거야. 이번 작업은 너무 어려웠어. 음, 음, 요구사항이 아주 더럽게 까다로웠어. 뭐, 이렇게 마치 무슨 클라이언트하고 애써서, 뭐 상담해 가면서 작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 그런데 그걸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일이 들어와요.
일이 들어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이거 사실 2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저로서는 이게 되게 싸게 해준 거거든요. 200만 원도. 근데 다른 거 해가지고 200만 원 벌기가 쉽냐고. 그죠? 강의해서 막 뭐 몇 개월 강의해도 2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더구나 문화센터 강의 이런 거는 워낙 저렴해서 힘들다고. 근데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툭 쳐서 200만 원 받으면 그게 100번 낫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아요. 네, 이쪽으로 역량을 많이 키우세요. 자, 과제가 이게 양이 엄청 많네. 시간 내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쭉쭉 한번 써나가 볼게요. 여기 족발 천국 이 리을이나 기억 잘 살리셨어요. 느낌 있게. 한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획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글은 리을이나 기억 같은 게 그러기 딱 좋잖아요. 그죠? 리을, 기억 이런 거. 그래서 자, 족발. 근데 이제 너무 동일한 느낌보다는 그 기억 같은 것도 이 끝쪽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쓰는 게 좋고 필압의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썼는데 잘 쓰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거는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걸 살리고 만약에 천국 여기 쓴다 아래로 쓴다면 자, 쓰고 여기서는 두툼하긴 하지만 길게 나가지는 않게. 왜냐하면 실제 이게 패키지나 이런 데 쓰이면은 밖으로 너무 나가면 쓰기가 불편해요. 이걸 아마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범위까지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아진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어 그래서 이 로고나 이런 거는 일이 들어오면은 그 패키지나 상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처음에 얘기했죠. 그거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된다. 자, 꼬마칩은 말 그대로 꼬마니까. 근데 이제 획들이 좀 날카로워요. 자, 같은 단어는 그냥 한 가지만 할게요. 자, 꼬마 날카롭지 않게 이렇게 몽통몽통한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획을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리콘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 콘인가 어쨌든 콘 같네요. 자, 저거는 자, 콘자에서 좀 뭔가 재밌는 요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 이게 옥수수인가? 그렇겠죠? 네. 네, 니은 이렇게 한 건 재밌게 했어요. 지금 이 쓰신 요런 거를 살린다면은 그런 게 좀 더 부각되는 게 좋아요. 음. 자, 이렇게 더 특징 있게 아예 이럴 때는 여기는 좀 이렇게 이렇게 휘날리게 쓰고 오히려 안에는 이 정적으로 써야 돼요. 동적인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이게 사는 거예요. 자, 별바람. 자, 별자. 자, 이렇게 점을 넣었는데 이 여자에서 점을 넣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가고. 아, 전부 이게 점을 여러 개를 넣었네요. 음.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점이 좀 커야 돼요. 우리 처음에 저 큰 점자 배웠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별바람이 여기는 이렇게 바르게 써 있고 여기는 약간 또 흘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한 가지 타입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가고 큰 점이 강조된 그런 느낌이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런 미음은 안 어울려요. 그냥 좀 뭐 잔잔하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우랑
자, 새우랑의 그 이 우자에서의 획이 새우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임팩트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 획에서 요거 잘했어요. 요거 이렇게. 근데 이왕이면 더 강조되게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것도 약간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이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이 대칭적으로 쓰여지게. 새우깡도 마찬가지고. 새우 잘 그리셨네요. 음? 새우 하나, 새우를. 자, 노을진 경위로 앞에 교재의 느낌이 있게 잘 쓰셨는데 이 획들이 저렇게 쓰더라도 너무 얇은 획이 나오는 건 안 좋아요. 이런 거, 이런 획들. 전반적으로 가볍게 써도 획은 정확하게. 무슨 소린가요? 자, 이렇게. 경희로. 경희로. 아, 네네네네. 여기 희루라고 쓰셨네. 경희로. 경희로요? 음. 네. 교재인 경. 아, 제가 잘못 썼나요? 아무튼 경회로가 맞죠? 회가 맞죠? 자, 그렇고. 예. 튀김의 왕. 이렇게 거칠게 쓰기보다는 이제 튀김이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예. 교재는 경희로라고. 그럼 제가 잘못 쓴 거네. 잘못했어요. 예. 자, 튀김 왕. 와. 맛있는지 모르겠네. 예. 이게 느낌에서 맛있는 느낌이 나야 되네. 자, 그 다음에 큰 막걸리. 자, 숲은 이 획은 참 좋아요. 이거 시옷. 근데 전체 너무 약한데. 자, 이 시옷에서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거 잘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밑에 것도 그만큼의 같은 컨셉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단조롭게 써야 돼. 이렇게 흘리면 안 되고. 여기 붙여지는 거는 그냥 일종의 설명이니까 저기서는 너무 멋을 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주. 이런 경우는 어떤 한 줄로 써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타이틀로 쓰든가 이렇게 두 줄을 썼을 경우는 농주와 페스티벌을 구별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자, 농주는 그대로 그냥 정말 임팩트 있게 쓰고 이렇게. 그리고 페스티벌은 그냥 보조 요소로 쓰여지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를 그냥 한 줄로 동일하게 쓰거나 그렇게 좋고요. 이런 건 다 그냥 액세서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치맥 한 잔.
자, 맥자에서 이렇게 끊어서 쓴 거 잘 하셨고, 전자에서 잘 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어쨌든 이건 즐거움이니까 뭔가 글씨에서 약간 이렇게 유쾌한 느낌? 맥주잔 잘 그리셨네. 음. 또 이런 거는 이렇게 써도 이제 흘려 쓰는 건데, 흘려 쓰면 또 이렇게 쓰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마을. 자, 이 리을하고 이 기억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흘려 쓰더라도. 그래서 리을 이렇게 쓰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이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을자 뒤로 뺀 거 좋고요. 근데 갑자기 럭자만 크고 뒤에 거 다 이렇게 약하게 쓰면 안 되고 전체 흐름은 다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딱 재밌게 쓰셨어요. 이거 이렇게 사뿐하게 썼고 비읍 들어가고 자 닭자에서 근데 좀 약간 이 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산만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재밌게 썼어요. 근데 리을과 기억이 아주 이렇게 이 수월하게 들어가야 돼. 갑자기 이렇게 따로 놀지 않더라. 그 다음에 치에서 여기 이렇게 바짝 붙여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치에서도 공간 충분히 두고 이렇게 써야 되고 킨자가 너무 붙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쓰신 거에 약간 보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앞에는 이게 좋은데 뒤에 거 이거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약간 대칭성 있게 그렇게 표현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쯤은 다들 지쳐있는 표정 같은데? 야, 글씨가 이렇게 곤드레밥지 잘 쓰셨는데 이게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너무 위를 맞추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들쑥날쑥하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곤자 기역을 너무 숙이면은 이게 손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숙이지는 말고 그냥 자 이렇게 붙여서 받침이 있는 것은 약간 위아래로 내려오게 쓰고 자 밥은 좀 강조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같은 특성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 특이하게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좀 엉뚱해요. 글씨에다가 그림을 붙여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따로 지금 여기 그릇을 그렸는데 따로 별개로 해야지. 자, 글씨에다가 이미지를 붙이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촌딱 치킨. 이것도 잘 쓰셨는데 점을 너무 바짝 붙이면 안 좋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고 그 다음에 닭자 이런 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다 붙여서 쓰고 이럴 때는 여기도 점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리을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불편하지 않게 자, 치킨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못 쓰면 촌스러워요. 아주 잘 어울리네. 흰자의 획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야 돼. 희귀명은 아까 했고 소리폰도 아까 했고 꼬마칩도 했고 중복이 많이 되네요. 자, 숲길센터 전체적으로 느낌은 나쁘진 않고, 근데 저거는 말이 주는 느낌이 이렇게 약간 평안하고 안정적이니까, 아유, 내가 자꾸 마이크를, 아니 저 카메라를 자꾸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서서 수업을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저 머리도 없는데 자꾸 거기 들이박네. 아. 뭐 빠질 머리도 없지만. 조심하세요. 자, 숲길센터 강약이 좀 있게 하시긴 했어요. 그러면 강약이 좀 있게 이렇게, 자, 길자에서 리을을 좀 살렸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시옷이 너무 좀 커요. 저건 따로 쓸 때 모르겠는데 같이 쓸 때는 저게 강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터자 아까 얘기했죠. 되게 불편한 글씨라고. 자, 이렇게 센터라는 잡지사가 있죠. 예전에 참 재밌게 봤던. 자, 일단은 저렇게 썼고, 자, 이렇게 숫자가 앞에 있으면 이쪽 획들을 살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옷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미음이 받쳐줘서 안정적인 게 좋고, 틱은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어떨까? 그 다음에 양파마을. 너무 빨리 지나가네. 자, 양파마을. 재밌게 쓰셨어요. 이렇게 쓰고. 이때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가 있게 썼는데 너무 이렇게 이것만 강조하면은 약간 좀 비대칭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중간에 미음을 약간 크게 해서 비중을 맞춰주는 면은 무게감이 좀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을자는 자 리을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 리을이 이렇게 뻗친 것은 여기 특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치는 게 좋고요. 자, 맘먹음 장군의 밥. 흘려 쓰고 기울여 썼죠. 근데 이게 흘려 쓸 경우라면은 여기에 이 끝에 획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 읽으면 앙자로 읽혀요. 암자로요. 그러니까 반드시 꼬리를 이렇게 붙여주는 습관. 이렇게. 그래서 흘려 쓰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끝을 살짝씩 이거 머자죠? 근데 어자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반드시 꼬리를 붙여서 쓴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꼬리는 조금 더 길게.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글씨를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생략될 경우는 저 앞에 썼던 그런 좀 단조로운 기억했을 때 그때는 생략이 돼도 돼요. 근데 흘림에서는 이게 살아야 돼. 왜냐면 실제 붓으로 쓸 때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이런 요소를 곁들여 줘야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자, 장군의 밥. 장군의 밥은 자, 글씨 느낌은 좋은데 저럴 때는 정말 장군 같은 느낌을
이렇게 힘차게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두산 생막걸리. 백두산이란 말이 주는 느낌이 있죠. 이거는 백자에서 아주 그냥 모든 그 기운이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주 굵직하게 들어가고, 자, 생막걸리는 이 막걸리의 특성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이 서브 타이틀로, 응? 생자를 또 썼네. 이런. 생생 막걸리. 어이, 더 생스럽네. 근데 이 구조가 맞는데? 생생 막걸리. 뭔가 더 맛있어 보여. 그죠? 음, 나도 졸려요, 지금. 자, 내일은 실험아. 이것도 두 개일 경우 내일은을 보조로 하고, 그리고 실험항에서 이게 확 차이가 나야 돼요. 이렇게 보조하고 메인은 확 차이가 나야 돼요. 이렇게. 맥컬리 라떼. 네, 맥컬리 라떼는 지금 보면은 맥자에서 강조되고 뒤에 게 많이 이렇게 약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저기니까 물론 맥자도 강조가 돼도 되지만 여기서 기억을 그럼 살려주고, 그리고 뒤에 또 리을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약하게 가야 돼요. 이걸 살릴 거면은. 그리고 야,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재미는 없네요, 이게. 때자가 되게 불편하죠, 또 이것도. 근데 이런 경우는 어긋나서 쓰기가 좀 뭐예요. 그 짧게 좀 길게 이렇게 해서 답답해지지 않게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데가 좁은 거예요,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항상 물론 컴퓨터로 손을 보지만 항상 글씨가 붙지 않게 쓴다는 거. 이렇게 떨어지게. 아, 이것도 맥컬리구나 또. 아, 주무실 때가 됐어요. 음, 아체롬. 이런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떨까? 다체, 룸, 다체롬. 다자는 이제 이렇게 넓게 쓰는 경우와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밀도 있게 쓸 때는 이게 좋고요. 근데 이렇게 쓸 때는 또 이걸 길게 잡으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짧게 잡는다. 이렇게 가로를 짧게 잡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쓸 때
짧게 잡아서 자, 이렇게 쓰는 경우 이렇게 또 길게 잡아서 자, 이 세로획을 이렇게 길게 잡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락앤드림. 아까 락앤락에서처럼 그런 걸 좀 살려서 자, 리을에서 아주 이렇게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가 있는 미음 이렇게 좀 잡고 베리 터링 터자가 또 나왔네. 이 세로 획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약간 길이의 차이를 둔다거나 그리고 좁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쓰고 터자는 오늘 많이 썼죠. 요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링. 이게 배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데가 이제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여유롭게 쓸 필요가 있고 그 비읍을 너무 넓게 잡지 않고 그래서 자, 뒤에 게 오히려 짧은 게 좋아요. 여기 여기 여기가 더 긴데 뒤에 걸 짧게 잡는 게 더 좋아요. 비행기. 자, 배다리 주막. 저것도 배도 배와 마찬가지로 세로액이 많으니까 그 공간을 잘 구성을 해야 돼요. 여기가 좀 좁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진 글씨에 디귿만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컨셉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읍의 요 안쪽이 좀 좁은데 비읍은 항상 위쪽에다 쓴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쓴다. 여기가 넓게 그 다음에 여기 좁아지지 않게 자, 이것도 각이 지게 리자 살 집어넣고요. 이거 넓어지지 않게 자 그리고 이제 주막과 배다리는 구별을 해서 글씨 크기에 변화를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태극 소주. 극자의 기억 잘 살렸어요. 그래서 태자를 약간 흘려서 이게 썼는데 쓰고 기억 아주 시원하게 잘 썼어요. 이렇게 태극 소주. 태극 소주가 있나 모르겠네. 네. 마음 한 접시.
자, 글씨획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인데, 자, 마음한 접시를 그냥 하나로 써도 되고, 이건 뭔가 그 약간 감성적인 느낌의 단어니까, 약간 19절 같이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두 줄로 쓴다면은 이렇게 쓰고 한 접시를 서브로 이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다리. 자, 숙제 체크는 다 했고요. 저한테 또 뭐 어려운 거 막 시켜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그런 질문인데요. 네, 지금 마음 한 접시에 용자처럼 네. 가로획이나 세로획 끝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만드는 방법.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음자에 예, 두 번째 획 있어요. 이- 가로획처럼. 음자에 이거? 아, 네, 여기 거기 끝이요? 뒤가 수직으로. 네. 아, 선생님은 그냥 막 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저 네, 이래 세로획도 마찬가지. 각지게 나오는 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어 근데 글쎄 이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쓸 때 글쎄 이게 몸에 배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떤 때는 둥글게 되고 어떤 때는 예, 근데 이제 일차적인 거는 먹물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먹물의 차이. 먹물이 많을 때는 번지니까 둥그렇게 되고 먹물이 별로 없을 때는 약간 이게 이렇게 발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 기울였어요. 그래서 편봉으로 쓸 때는 뒤에가 딱 멈추니까 약간 각이 져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사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이렇게요. 아니 그 끝에서 아니 아, 그 왼쪽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끝날 때죠. 예, 예. 끝날 때 약간 그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각이 져요. 음, 여기를 저도 이렇게 지금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지 저도 다시 해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가서 약간 이렇게 해서 붓이 이렇게 기울어지죠? 예, 그러면은 약간 각이 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냥 가면은 글쎄 어떻게 이게 아무튼 뭔 질문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근데 어, 우리 앞에서 역입을 배웠잖아요. 여기. 근데 이때도 이렇게 바르게 세워서 하는 역입보다 약간 편봉으로 이렇게 해서 역입을 하는 경우. 붓을 눕혀서 살짝 눕혀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되고 뒤에서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밀어내서 아무튼 약간 여기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게감 있게 쓸 때 그때는 근데 이 약간 느리게 쓰는 실용 판본 같은 경우는 그 먹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번지면서 막 이제 저도 이렇게 지금 막 그 먹물 안 따르고 계속 물 섞어서 막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번지는데 이때는 또 움직임을 굉장히 또 빠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찍어서 쓰면은 근데 이게 또 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붓을 대고 빨리 떼야 되는데 이게 머뭇머뭇거리면 이제 다 둥글둥글해진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막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둥글어지죠. 그래서 이 움직임, 이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설명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하세요. 뭘 써볼까요? 다 잠자고 싶구나. 뭘 더 말씀을 드릴까? 아까 웃는 땅콩 쓸 때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신기해요. 네. 제가 하면 삐뚤어 나오거나 둥글게 나오거나. 지금 사실 이 물을 해가지고 엄청 먹물이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움직이고 뛰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 그래서 툭 이렇게 뛰어야지 머뭇거리는 순간 번진다고. 이렇게. 오늘 웃는 땅콩 한 50개는 쓴 것 같아. 200만 원 벌기 쉽지 않네. 일해놓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일 들어오면은 일단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시간에 쫓겨야 돼. 그래서 메일 보내기 거의 하루 이틀 전에 해요. 근데 주문 받은 건 시간 2주 줬는데 그냥 시컨 돌다가 딱 이틀 남겨놓고 일해요. 쫓기잖아요. 쫓기면 잘 돼요. 쫓기면 잘 돼. 더 잘 써져. 일부러 그렇게 하고 물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는 물론 길게 잡지만 이런 거야 뭐 그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많이 써놓고 막 쫙 써서 계속 이제 괜찮은 거 사진을 찍어놔요. 그럼 뭐 10개, 20개씩 찍어놓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 부르기 전에 보고 거기서 또 다 예,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마지막 한 서너 개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메일 보내놓고는 이제 그전에는 이런 거 보내놓고 나면 정말 될까 안 될까 맨날 이게 노심초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메일 보내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저는 메일 보낸 거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아 그랬구나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자주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아유 뭐 되든가 말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지. 자, 특별히 뭐 다른 거 없으면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기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